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계정의 마지막 투자 자산 및 기타 비유동 자산에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교재를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자산 및 기타 비유동 자산 관련된 거래들은요. 일단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을 넘어서야 1년을 넘겨야지만 그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품을 판매하고 이러한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익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을 바로 투자 자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투자 자산은요,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고유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제조업이라면 제품을 매출해서 영업이익을 올린다라는 이러한 부분하고는 별도로 관계없이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기 대여금이라든지 또는 우리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요. 또는 만기 보유 증권, 투자 부동산 등이 바로 투자 자산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은요.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 세 가지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1년을 넘어서는 자산들을 말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에 들어가는 계정은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은요, 자산입니다. 임대랑 임차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는요, 내가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으로 봤을 때는 수익에 속하기는 해요. 하지만 임대 뒤에 보증금이 붙으면 우리가 건물을 또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빌려줌으로써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은 부채에 속하고요. 임차 보증금이 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부도원과 수표. 우리 어음 부분 보실 때 잠깐 봤었어요.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어음이 만기일이 돼서 어음에 대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할 때 해당 어음이 부도 처리가 됐다면 그 부도 처리된 어음을 장기적인 자산으로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의 안에 있는 부도원과 수표로 일단은 변경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써 있는데 그 외에도 성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매출 채권이나 성급 비용 등은 우리가 단기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문제.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 자산 관련 거래. 자, 1번 6월 1일에 주 대한토지공사로부터 투자할 목적으로 자, 투자를 할 목적으로 토지를 1,000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자, 원래 우리 먼저 보셨던 거 생각해 보면 토지는 유형자산에 속하는 거였죠. 유형자산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유형자산은요, 우리가 업무용, 영업 활동을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일단 투자 부동산이라는 건 알았고요.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단 취득세 15,000원과 중개 수수료 1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산들이 우리 구입하는 가격에 재비용, 부대 비용을 플러스한다고 했어요.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에 취득세 15,000원 플러스 해주시고 그리고 중개수수료 10,000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1번 점표 입력 실행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6월 2일 자, 차변에 투자 부동산 자, 거래처는 생략하시고 차변의 금액은 투자 부동산에 대한 토지의 취득세와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전부 다 포함한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당좌 예금으로 일단은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하여서 1,000만 원의 토지 금액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넣죠. 현금으로 자 출금이 아니라 나머지는 현금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분계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6월 5일에 장기 보유 목적으로 비상장 회사에 주 100호의 주식 1,000주를 자,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한 주당 4,000원에 구입을 하고 증권 수수료 15,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장기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이것을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만기가 나와 있으면 만기 보유 증권이었겠죠. 만기 시까지 보유할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만기 보유 증권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이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도요. 액면가로 넣으시는 거 아니고 우리 구매할 때 들어가는 구입가 4,000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총 얼마예요? 400만 원이네요. 자, 400만 원이고 뒤에 보시면 증권 수수료 15,000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요.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자산은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부분도 증권 수수료를 포함해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6월 5일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오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매도 가능 증권 1, 2, 3은요. 유동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우리는요. 지금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178번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401만 5천원 넣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6월 7일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 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나왔네요. 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3년 만기에 상장 회사 금성의 사채 천자를 액면가는 1,000원. 근데 우리 한자당 2,000원에 구입하고 그 금액에 대해선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과는 다르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사채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 입력하실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매했던 금액으로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자 곱하기 2,000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7일 차변에는요. 만기 보유 증권이 오겠죠. 여기서도 우리는 비유동자산에 있는 만기 보유 증권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금액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으로 이체 처리했으니까 당좌 예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6월 10일에 서초 약품에 300만 원을 2년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당좌예금 계좌에서 서초 약품에 보통 예금 계좌로 인터넷 베킹을 통하여 송금하였다. 자, 우리가 서초 약품한테 2년 후에 회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을 넘어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자, 장기 대여금을 서초약품에 빌려준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당좌예금으로 지금 처리했습니다. 자, 분계 6월 10일 차변에 장기 대여금이 오고요. 자, 장기 대여금. 대여금 쓸 때는 무조건 거래처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처 쓰셔야 돼요. 금액은요,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당좌예금에서 꺼내줬잖아요. 상대방한테는 보통 예금으로 주긴 했지만 우리가 나간 것, 우리 계좌 잔액이 줄어든 게 어딘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5번 문제 보실게요. 5번 6월 15일 제품 판매 매장을 엠마트로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 임차하기로 했대요. 우리가 빌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00만 원과 임차료 60만 원 1년분을 당좌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빌리면서 맡긴 보증금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 임차 보증금이었죠? 자, 그러면 분개 한번 해볼게요. 6월 15일에 차변에 일단 우리가 맡긴 돈 임차 보증금 넣어주시고요. 임차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임차료 1년분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비용으로 처리해라, 자산으로 처리해라 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우리 그냥 비용으로 전부 다 처리합시다. 임차료. 자, 임차료 몇 번 쓰셔야 될까요? 우리가 판매 매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800번대 쓰시는 거예요. 800번대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투자자산과 비유동 자산에 관련된 실무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가 우리 자산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전표 분계를 하신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형태들로 분계 처리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출제되는 내용들은요, 우린 전표, 실기 2번 문제는요, 무조건 전표 입력에 대한 분계를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함께 풀어본 것 외에도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 모음집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